법수입니다. 학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쪽으로 오시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으네요. 저기 중앙교구에 청년들이 함께해서 약자리 함께 좋습니다. 오늘 백진덕 교도님 생생한 실천감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 부처님들이 교단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끊어지지 않고 다니게 할 것인가가 하루인데 정말 쉽지 않죠. 하여튼 우리 세원이 지원이가 그래도 세원이가 그런 세원이로 인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러다 엄마가 많이 쉬다가 그래서 좋은 기회이 되도록 좀 있는데 그 안내 속에서 이 책장 다 받으셨어요? 네. 집에 가지셔야 했죠? 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 오면 우리 원불교는 뜨겁게 기념해야 할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법인절 행사입니다. 법계라는 말은 진리계로부터 이 원불교라고 하는 이런 회상의 문을 여는데 허락을 받은, 그걸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법계의 인증을 받은 날이 법인절이죠. 네, 법인절 기념식이 8월 21일 저녁에 있는데 그 법인절을 한 달 앞두고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기도 사경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보구 제가 출가가 다 함께하는 30일 사경 정신이에요. 사경은 입신 공부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요란할 때 사경을 하면 금방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것도 사경을 하는 것도 영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씨, 물론 이제 옛날 기술로 쓰는 서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펜으로 글씨를 쓸 때 그 한 획 그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대로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한 획 할 때 마음이 같이 연속하여 따라가게 하면 그러면 그게 사경일식이 됩니다. 저는 해보면 그 사경이 아주 마음을 먹는데 금방 마음을 먹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글씨를 잘 쓸 것은 없고 이렇게 빨리 습관적으로 쓰면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작은 한 획 그릴 때마다 마음이 같이 똑같이 따라가야 사경일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경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사례가 많거든요. 컴퓨터 사경과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노트 첫 장에 보면 이름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기재하시고 사경을 시작할 때 그 다짐의 마음을 한 줄 기도문처럼 딱 쓰시고 30일 다 마친 후에 마친 감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 보면 사경의 의미, 사경의 방법, 사찬 읽어보시고 교단 제4대를 시작하는 제1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과 주요 목표도 다 있으니까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숙지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경의 방법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경하는 책상 위에 경전과 도구를 가지런히 준비합니다. 잠시 입정을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사경을 시작합니다. 사경을 통해 청정해진 마음을 챙기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서 새벽에 눈을 뜨면 부모님이 좌선하라고
저는 그것이 100마디, 1000마디 가르침보다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일간 아름답고 청정한 마음으로 사경을 해서 거민들 기념식 때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딸에 진사를 하고 올리고 그날 기념식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 공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내용은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세종 공부는 양이 좀 많고 어렵지 않아서 전설을 직접 공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설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730쪽을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순서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1. 교육에 대하여 교육은 세대를 지향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발전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장과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하는 이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만물 가운데 가장 영토가 하나 교육에 힘이 아니면 능히 그 최고의 자료를 이루기만 할 것이며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비록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또한 교육에 힘이 아니면 능히 이루어질 자료를 주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실생의 기초가 되는 대뇌의 기관으로부터 나고 자라는 여러 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교와 유교와 교육의 모든 바가 잘 이루어져야만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균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분이 있나니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다. 과학교육은 물질 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최고 발전을 말하고 도학교육은 정신 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최고 발전을 나타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우러 나가되 도학으로서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서 사용하는 교육을 삼으면 만과 과학의 능력이 강조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활한 하리라. 경전을 읽으실 때는 이제 정산종사님이 이걸 쓰셨으니까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하실 때도 이렇게 잠깐 목례를 하고 끝나는 목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핵심 교리가 사원사요, 삼학팔조 그러잖아요. 그 사요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뭐죠? 어머니? 타자는 우리 사람에게는 반야의 지혜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반야지가 있어요. 그 누구나 반야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발현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그 지혜의 역량이 다 각기 다른 거거든요. 원래 총 에너지는 같단 말이에요. 반야지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 반야의 지혜를 끌어내서 발현시키는 가장 기본 방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기 교육을 초창기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육기관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타자나의 교육의 핵심은 내 자녀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 남의 자녀 구분 없이 모든 모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 교육의 기회를 다 줘야 된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문명하게 된다. 문명을 촉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종사님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정산정사님의 세존교육을 내셨기 때문에 세전에서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고,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사회국가든지 무슨 조직이든 그 흥망성쇠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냐 못 시키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바다의 지혜를 어떻게 그 성향에 맞게 잘 끌어내서 그걸 발현시키게 하느냐, 이게 이제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비록 고급 최고의 영을 가진다는 것은 가장 고급 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성장 과정에 맞게 적합한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광을 발휘할 수가 없을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세상에 유용하다 말하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대표사님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추가 동기를 학교 들어가서 쓰라고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적절한 시기, 그 적절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전에는 적용 시기를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태아기 때 교육, 태교, 그리고 어린이 교육, 어린 시절의 교육을 해서 유아, 어린 유자의 유아교육, 유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에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일생을 통한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 요즘으로 하면 평생교육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통교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시기별로 구분을 세 가지로 해서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회로에는 그 요지만, 그 제품만 따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을 반드시 겹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과학교육이 편성되어 있죠. 집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집에서도. 우리 그 백신도님은 도학교육이 중요한 줄 알고 지금 그 새로운 일을 꼬셔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학교육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오늘날 굉장히 정신력이 약화되는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죠. 폰 중독, 어른들은 그 유튜브 중독, 자막 중독도 많고요, 게임 중독도 많고, 또 그 인준형 외톨이라고 해서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방안이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 정전국에부터 지금 일어나고 10여 년 되는 언젠가 일본에서 조사하니까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도덕교육, 도학교육, 정신교육이 별로 가미되지 않은 도학교육, 물질 분야에 따른 그런 과학교육에만 편중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교의 도를 한번 다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이 태교의 도, 사람의 교육은 태교로부터 비롯되나니 옛날 문화의 어머니 태일이 문화를 뜻에서부터 가르쳤다 하여 태교라는 말이 세상에 전하게 되었는가. 사람의 정신이 못돼 들었을 때 태교를 잘하는 원래의 좋은 정신은 그 기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원래 듣지 못한 정신이라도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으며, 태모가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여 태교를 잘못하고 보면 영식의 좋고 나중을 만들어나고 그 기질이 또한 낮아질 수 있나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아가 모태가 돼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인도법 4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영식이 어린 때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큰 영향을 주시니 태모의 근심이 극히 중요하다. 인도법 44장. 요즘은 그 태교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인식해서 그런 추세 해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유아 3년 교육이 일생을 자원한다. 세 사건을 여기만다는 말은 그 3년 교육이 일생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아 교육 3년이 해교 10개월만 미치지 못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유아 3년 교육보다 해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데다. 영식이란 말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밥 한 끼가 안 먹는 영식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의 의식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본래 근본 의식, 초월의식 아닌 초월의식에 그동안 영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해서 축적됐던 어떤 그런 것을 식 속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깊이 계열된 영혼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 영가 또는 그 영혼 속에 박혀있는 의식이다. 영식이다. 식자가 식자입니다. 그 영식이 모태가 있을 때는 어린단 말을 얼마나 아세요? 스며든다. 이런 뜻이죠. 어린다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설신. 근데 죽음은 맞아요. 숨을 딱 멈추면서 육신이 다 정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정지되면 눈은 볼 수가 없고 귀는 들을 수가 없고 안이설신. 몸은 감촉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했던 분별을 실천했던 이 의식도 멈추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7식 에고의 작용도 멈춘다는 거거든요. 말라시라고 하는 의식하면서 그 기능이 육신의 손상을 입어서 한꺼번에 그 손상을 입어서 그 정지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번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그다가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딱 나가야죠. 저를 딱 감으면 저의 잔상이 남아있죠. 네, 그런 것처럼 육신의 작용이 멈춰도 그 잔상에 맞아는 남아있는 형태예요. 그 형태가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쉽게
의식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지 애고의 작용까지. 이것이 그래서 77 천도제를 지내는 이 기간이 그 잔상을 순리 잔인하게 그걸 거두어서 다음 세월 갈 수 있도록 맞아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집착이 아주 강하든지 어떤 굉장히 강한 사고로 갑자기 죽음이 뭔지도 몰랐다가 갔다든지 하면 그 각이 깊게 된단 말이에요. 의식 속에 깊게 되버리면 그것이 계속 우리도 어떤 거 생각만 고민이 있으면 자나깨나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다양을 가지 못하고 종종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그 집착을 거두어서 다음 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진 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70 말라시까지는 육신의 근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이 이제 멈추면 그것이 잔상이 점점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80 아레아시 그것이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제80 아레아시로 말합니다. 그 아레아시는 육신의 근을 두는 게 아니라 육신 주변에 이제 훈숙된 근을 그렇게 하는 게 훈숙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맞아 향내가 향을 싼 종이는 그 종이의 향내가 이렇게 되어있자 그걸 보고 훈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뿌리를 옷감에 있어 옷감에 조직을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옷 사이사이에 그 냄새 분자가 이렇게 맞아 주변에 이렇게 있는 형태의 맞아 식입니다. 80은 그래서 이제 60년 분리되면 말라시까지 좀 잔상이 굳어지고 제 아메아식이 다음 생을 2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 나가는 것은 제 80 아메아식이 그 영혼에 가깝다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략 분배 60학에서 합니다. 근데 그 아메아식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가졌던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아메아식이 어머니 속에서 착상이 되면 아메아식 영혼이 그 영식이 어린다면서 그것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던 힘이 있는 영은 그 답답한 엄마 가슴에 있지 않고 태어날 때 여기 들어가고 기와 진만 뭉쳐있다가 그런 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힘이 있는 마음에 힘이 있는 영혼을 이루고 우리가 지금 보통의 영혼들은 하여튼 뭐 영기질이 함께 합쳐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착상이 되면 영이 그 스며드는 거죠. 이게 물론 양들이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 스며들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아메아식이 있겠죠. 그러다가 점차 어떤 순으로 들어오겠어요. 그게 안식부터 들어올까요? 제70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생겨나고 신식, 감촉이 생겨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그래서 아기가 눈을 떠도 간단하게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세고 출생 7주 기원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기 낳고 예식이가 안내를 해요. 7주 기원식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열반하면 7주 기도가 선두제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 7주 후에 7주 기원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아마 통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영식이 목태에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원래 좋은 영식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태도가 함부로 해서 태교를 잘못하면 영식이 좋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낮은 막론하고 그 기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이 환경, 내가 착상됐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제2차적 환경이 어머니 부의 환경이잖아요. 어머니
어머니의 정서를 많이 따르게 해줘. 어머니의 정서가 편안하고 안전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 이게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생의 첫 번째 맞이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 아레아스는 아직 예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어머니가 어떻게 몸과 마음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질 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나니까 교육이. 그래서 이제 태교에 법해가지고 그런 특별히 설명한 것이 없죠. 몸을 상관하는 내용은 위생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도 조심하고 마음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법회에 참여하여 부처님이나 거진 성자들의 가르침을 찾고 듣고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에 널리 대중을 공경하고 힘 미치는 대로 보식을 행하고 또 좀 특이한 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규율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태교의 내용은 과학교육은 아니죠. 요즘은 태교 요즘 하고 있는 태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냥 잘 하고 있다고 굉장히 그것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학교육이 치중해가지고 태교를 하는 건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하여튼 여하튼 왜 애기들도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그냥 규율을 잘 지키고 행동이 좀 바르고 이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약간 그게 좀 힘이 드는 아이들이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는데 그건 과거에 자기가 아레아 속에 저장된 그 시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